네, 안녕하세요. 올해 2024년 청룡해. 이름이 참 좋은 것 같아요. 말할 때마다 갑진년. 욕을 하는 건 아니고요. 올해 참 값진 해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 전국에 계신 여러 사장님들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이제 강의를 무슨 제목을 할까 고민하다가 정말 도움되는 얘기를 딱 해드리고 싶다는 생각이 간절했어요. 사장님들 사업에 도움되는 얘기가 뭘까? 24년간 하이리빙 하면서 도움되는 얘기가 뭘까? 근데 제가 24년 했거든요. 그러니까 전직은 고등학교 교사였고 집에서 신나게 이제 교사 그만두고 애 보고 교회만 다니다가 그냥 남편에게 얻어먹고 그냥 살고 있다가 2000년에 느닷없이 튀어나와가지고 태어나서 해보지도 않은 사업이라는 걸 했잖아요. 24년 동안. 근데 제가 처음에 계획했고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르게 너무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그럼 제게 있어졌던 이 귀한 소중한 이런 어떤 얻어지는 것들, 경험들, 그리고 제가 얻은 것들, 우리 다른 사장님들도 얻을 수 있으면 좋겠는 거예요. 하이리빙이 나만 잘 되는 게 아니라 누군가를 잘 되게 하면서 잘 되는 거, 그게 좋아서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어떻게 하면 다른 사장님들도 제가 이루어낸 이런 것들을 얻어낼 수 있을까? 오늘 제가 무슨 얘기를 해드리면 좋을까 했다가, 여러분들도 저처럼 결과를 내보면 어떨까? 2024년 결과를 내보자. 결과를 내야 되잖아요. 그럼 그 결과를 내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했길래 나는 결과를 얻어냈을까? 그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물론 당연히 성실함, 꾸준함 중요하죠. 근데 꾸준히 하고 있다고 성실하게 하고 있다고 원하는 결과가 내지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거는 기본이고 분명히 하이리빙 특히 이런 네트워크 사업에서는 어느 순간순간은 몰입과 집중이 있어야만 결과물이 나오는 것 같았어요. 확실하죠, 그거는. 그래서 오늘 제가 몰입하고 집중하는 거, 그리고 전념하는 거, 전신, 온 마음을 다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 이야기를 제가 주로 해보려고 해요. 그러면, 나는 왜 하이리빙을 하고 내가 왜 이거를 해내고 싶었을까? 예. 근데 진짜 나를 나로서 살아보는 거 누구나 원하잖아요. 처음에는 내 이름이 누군가한테 불리는 것도 부끄러웠잖아요. 누구 엄마로 불리다 어느 날 갑자기 막 기영이 사장님 하니까 제가 집에 가서 나 사장님이라고 부르면 여기 안 나올 거예요? 막 그랬어요. 어색해가지고. 네. 근데 지금은 누가 저보고 사모님이라고 불러도 어색해요. 나 사장님인데? 이렇게. 네. 그때 초창기에 악수하는 것이 제일 불편했고 사장님 소리 듣는 게 제일 불편했었는데 근데 아마 사람들 생각은 다 똑같을 거예요. 우리가 다 인간 본연 자기 주체가 있는 거지 누구 엄마 누구 아내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나 아닙니까? 그쵸? 예, 나를 나로서 살아보는 거. 그 중에서도 남들이 좋아하는 나 말고 나한테 진실된 내가 좋아하는 나로 살아보는 거. 예, 거기에 이제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들은 많이 있겠죠. 사람마다 조금씩은 다르겠지만 아마 대개는 비슷할 거예요. 내가 좀 능력 있는 엄마 되고 싶고, 그쵸? 부모님에게도 효도하고 싶고, 남편 어깨 쳐졌을 때 걱정 마, 해고 싶고, 맞잖아요. 다 비슷해요. 네, 근데 아무튼 울면서 즐거우면서 행복하면서 온갖 희노애락, 욕을 다 느껴가면서 네, 하이리빙 사업에서 얻어냈던 것들. 그러려면 이 모든 것들의 어떤 에너지원이 되는 꿈이라는 게 없으면 시도조차도 안 하잖아요. 그래서 이 꿈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자꾸만 이 꿈을 이렇게 써요. 그냥 무릎 꿇고 있는 몸 같아. 몸자 같기도 하죠. 네. 이 꿈이 나한테 오려면, 내가 꿈을 이뤄내려면, 뭔가 내 몸을 써서, 구부려서 겸손하게 행동해야 되는 것인가 보다. 근데 그 꿈을 이루려면 반드시 또 따라다니는 게 뭡니까? 목표죠.
목표가 없으면은 뭘 할 것이 없잖아요. 오늘 여러분도 스폰서 미팅에 참여해야겠다는 목표가 있으니까 오늘 오신 거잖아요. 그쵸? 아무 생각 없으면 안 왔겠죠. 자, 봐요. 이게 뭡니까? 롯데월드,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은 123층. 옛날에 초창기에 젊었을 때 63빌딩이 63층이 막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다고 제가 이제 서울에 시집 막 왔을 무렵에 63빌딩이 있었어요. 그래서 동생이 시골에서 이제 지방에서 올라왔길래 거기 데리고 막 견학하듯이 수족관 갔던 생각이 나는데 63빌딩보다 두 배나 높은 123층. 사람들은 지금 완성된 저 모습만 보잖아요. 근데 저게 어느 날 갑자기 뚝딱 완성이 됐을까요? 분명히 바닥의 시절이 있었겠잖아요. 근데 제가 이거를 이제 카카오 스토리에서 보고 참 재밌는 거예요. 2013년에 올린 거더라고요. 근데 제2 롯데월드 역사적 건축 현장 작년 여름에 바닥만 보이더니 그럼 불과 1년 전에는 땅바닥 그때 찍어 놓을 걸 그때는 생각을 못 했어요. 저 바닥 봤거든요. 근데 찍어 놓을 생각을 못 했다가 이제 나중에 이 모습을 못 보겠구나 완성되면 그래서 찍었는데 어떻게 1년 만에 저렇게 많이 올라간 거죠. 그죠? 근데 제가 요즘 또 씨를 보는 거예요. 저희 집 앞에 이제 이태원에 우리나라에서 제일 비싸다고 하는 그 아파트 건축 현장이에요. 유엔사 부지라고 아시는 분은 아실 텐데 세상에 평당 1억 5천에 분양을 해가지고 20평짜리면 조그맣거든요. 방 2개고 조그만해요. 그게 30억에 분양을 하는 거예요. 믿어지세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날마다 봐요. 근데 거기에 씨를 심고 있더라고. 바닥 기초. 저런 동그라미 저런 게 그 무슨 빔을 박는 것 같아. 거기에 이제 살을 붙여서 이제 건물을 이렇게 짓는 뼈대를 짓고 있는 거죠. 근데 저는 지금 하이리빙 오너 가려고 쟤들이 지금 컨택을 해서 씨를 뿌려서 저것이 이제 잘하면은 되나 보다. 몇 개인가 씌워봤어요. 근데 내 눈에 보이는 것만도 100개가 넘더라고요. 꽤 크니까. 근데 너무 재밌는 게 엄청 큰데 사람이요 10명밖에 없어요. 저 넓은 공사 현장에 사람이 바글바글 해야 되잖아요. 옛날에 피라미드 지을 때는 어땠겠어요? 그냥 엄청난 인력이 동원했는데 다 기계로 하니까 사람이 드문드문 10명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이 엄청난 걸 짓고 있는 거예요. 물론 안에서 어디선가 일을 또 하겠지만. 근데 저런 기초 밑작업이 없이 절대로 아까와 같은 123층 건물들 안 생겨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하이리빙에서의 어떤 목표들도 이런 바닥 기초 작업이 없이는 안 되겠다는 거는 기본이죠. 네, 그래도 오늘 새 첫이니까 첫 강의니까 노래를 한 곡 듣고 하려고. 네, 한번 보세요. 빨간 옷 속에 있는 꼬맹이를 보세요. 저게 배워서 한 일인 거거든. 그냥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2013년에 찍은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10년이 지났으니까 이제 청년이 돼 있겠는 거예요. 근데 청년이 됐을 텐데 세월은 가죠. 하이리빙을 하든 안 하든. 저는 또 10년을 못 했는데 제가 이 아저씨랑 물어봤어요. 세상에. 근데 이분은 우리들 즐거우라고 노래를 부를까요? 본인이 좋아서 하고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런 가수 실력은 아닌 것 같고, 네. 본인이 좋아서 평소에는 일을 한대요. 그리고 이제 버스킹을 주말에 와서 자기가 좋아서 하는 거예요. 네. 근데 저기에 보면은 세 부류 사람이 나오잖아요. 네 부류 사람이 나와요. 연주를 하는 사람, 그에 맞춰서 적극적으로 춤을 추고 있는 어린아이, 그리고 앉아서 그걸 보는 관객, 그 다음에 아무 생각 없이 지나가는 사람들. 그쵸? 우리 사는 모습이잖아요. 내가 하이리빙 이렇게 신나게 해도 누군가는 아무 생각 없이 지나갔고,
그쵸? 누군가는 같이 했고, 네, 누군가는 보기만 했고, 그랬더라고요. 하일리뱅을, 이제, 일단 우리는 뭔가 결과를 내보려면 그 결과는 무엇으로서 증명이 됩니까? 핀 목표 달성이잖아요. 하이링에서. 여러분들 결과를 내자는 것은 핀을 달성해서 원하는 것들을 얻어내자는 거잖아요. 저는 가끔 이제 이분 거를 늘 이렇게 보면서, 음, 그분이 지금도 하고 있을까? 그런 생각해요. 그리고, 올해는 제가 이제 기타를 좀 배워보려고 마침 조카가, 교사하는 조카가 하고 밤 1시 반에 조용조용 기타를 쳐줬어요. 너무 멋있어갖고, 야, 이모도 기타를 배울래. 근데 목표는 잘하지 않고, 잘하려고 하면 못 배우겠더라고. 더도 말고 10곡만 외워서 그냥 나 혼자 평소에 즐겁게 할래. 너무 쉽잖아요. 그까짓 거 10곡 못 할까? 그쵸? 그냥 뭐 100번에서 안 외워지면 1000번 하지 뭐. 1000번에서 안 되면 이거 시험 볼 것도 아니고 내 맘이잖아요. 그리고 조카가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놀래버렸잖아요. 밤 1시 반에 이모랑 그런 얘기하고 잤는데 다음날 아침 8시 반에 제가 기타를 사다 놨어요. 당근에서 막 해가지고 그 아저씨가 집 앞에 갖다 줬어요. 35만 원짜리 기타를 8만 원에. 소리가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가지고 배우러 가려는데 또 시간이 없는 거예요. 세상에 요즘은 안 가도 돼. 어떻게 배워요? 유튜브에서 다 가르쳐줘. 그래서 제가 벌써 A 코드 하나 외웠어요. 네, 손가락 3개 쪼르륵 붙이더만. 그 다음에 E 코드든가 C 코드든가 금세 잊어먹었네. 깨끼 손가락을 떼고 네, 위로 그대로 두 줄 올리면서 첫 번째 손가락으로 세 번째 콕 누르면 그게 뭐가 되더라고. 금세 잊어먹어서 또 하고 올게요. 네, 한 번밖에 안 해가지고. 진짜 세상이 내가 배우고자 하면은 그렇게 다양하게 많고. 근데 하이리빙에서는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다 가르쳐 주면서, 근데 솔직히 기타는 제 만족이고 제가 즐거워서 배우지, 그것이 뭐 제 커다란 꿈도 아니고, 그리고 뭐 그것이 내가 원하는 꿈을 이루는 도구는 아니잖아요. 그쵸? 근데 하이리빙은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걸 공짜로 가르쳐 주겠대. 그래서 제가 이제 쭉 생각을 해봤어요. 제일로 그래도 기억에 남는 핀들이 뭘까?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가봤잖아요. 솔직히 오래돼갖고 하이패밀리는 어떻게 갔나 생각도 안 나요. 그냥 저절로 간 것 같기도 하고, 그냥 마스터도 막 미친 듯이 해가 그냥 막 갔어요, 그냥. 근데 이제 그래도 오너하고 로얄 오너는 크잖아요. 이제 요때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진짜 저는 아무튼 처음부터 끝까지 공통적인 게 미쳤다는 소리 참 많이 들었어요. 제가 사업 초기에도 집에 들어가면 막 동네에서 아줌마들이 맥주를 마시면서 어디 갔다 오네요. 그럼 내가 막 하이링 사업 설명을 하면은 한참 듣고 있다가 그럼 따라가야지 이 말 하는 게 아니고 미쳤구만 그래요. 하이링 미쳤구만. 그래서 내가 어머 고마워요. 오늘 강의에서 미쳤다는 소리 들으면 성공한다는데 내가 성공할라나 그랬어요. 네. 근데 이제 로얄 오너 갈 때 너 또 미쳤다는 소리 들은 거죠. 이제 저희 남편이 또 그러더라고. 완전히 미쳤구만. 그래서 또 그랬어. 어머 여보 나 또 성공하려나 봐. 미쳤다는 소리를 들어야 한다는데 어머 나 또 성공하려나 봐. 근데 뭘 했는가 도대체 몰입하고 집중. 이 몰입 집중이 다 단어로는 알겠어. 근데 그게 뭐 어떻게 하라는 거야. 뭐 하라는 거야. 그쵸? 근데 저는 늘 그거예요. 애기 낳으셨죠, 이 주부님들. 저는 이 몰입과 집중이 애 낳는 것이 가장, 아니, 의사가 막 힘을 주래. 애기가 나오려니까 힘을 주래. 그래서 어떻게 힘을 줘요? 끙, 이렇게, 그죠? 힘을 주래. 그래서 힘 줘? 안 돼요. 어머, 근데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막 괴력이 나오면서 힘을 빡 주던 얘가 나오더라고. 여러분, 그런 경험들이 있으시죠? 자연분만 하신 분들. 그게 몰입과 집중이었던 그런 걸 말해.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는 진짜 이 몰입과 집중 하이리빙 뭐냐면 저는 시골에서 펌프로 물을 이렇게 옛날에 우물 이렇게 있잖아요. 예. 근데 그때 어떻게 했냐면요. 혼자 못 해가지고 동생하고 협업을 한 거예요. 마중물, 물을 집어넣어야 물이 나오잖아요. 동생아, 네가 물을 부어라. 나는 동시에 막 이렇게 할게. 근데 그게 서로 박자가 안 맞으면
물만 꼬르륵 들어가고 안 나와요. 근데 그때 스팟을 내야 되잖아요. 막 집중해서 세게 해야 되는데 어느 순간 느낌이 딱 오거든요. 걸린다. 물이 나오겠다. 그러면 딱 마중물이 물을 끌고 와서 물이 나오잖아요. 저는 꼭 그거 같았어요. 근데 늘 핀업할 때 저절로 되어진 적은 한 번도 없거든요. 근데 나는 해야 되겠다. 무조건 해내야겠다. 목표를 잡으면 신기하게 어떤 힘이 나와. 네, 갑자기 마지막 날에도 막 500만 점이 생기기도 하고 막 생겨요. 그쵸? 생각지 않게. 근데 그때마다 무슨 생각을 했냐면, 어머, 내가 이번에 이 하이마스터를 도전하지 않았으면 나 오늘 아무 일도 안 하고 있었을 거야. 그럼 오늘 이 사람 생각도 안 했을 거고 만나지도 않았을 거고 이런 결과가 안 나왔을 거야. 그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런데 나는 목표가 있었고 간절했고 누가 아무도 안 도와주니까 내 힘으로 해내야 되니까 그냥 얼마나 생각으로 집중을 했겠어요. 누가 이거 말을 알아들을까? 누가 관심 있을까? 누구를 데리고 말을 해볼까? 머릿속에 계속 생각을 하니까 그 사람이 생각이 났고 연락을 하게 됐고 된 거잖아요. 핀목표 안 했으면 아예 생각조차 안 했으면 그 사람한테 연락도 안 했겠죠. 그쵸? 네. 근데 제가 무엇을 했는가 봤더니 오늘 자료 보다가 엄청 재밌는 거 많더만 세상에 온갖 별것을 다 해봤더라고. 여러분들도 해봤죠? 뭐 문어발 붙이는 거 뭐 기본 다 해보셨죠? 그때 한참 전봇대에다가 막 문어발 붙여가지고 뭐 과외 한다고 막 누가 써놨길래 거기다 자본금 없이 무자본 무이용 무점포로 이렇게 돈 벌고 싶으신 분 막 거기다 또 붙여놓고 그리고 또 얼마나 웃겨요. 붙여놓고 아무도 안 뜯어가면 누가 관심 없고 무안할까봐 내가 한 장 딱 뜯어갖고 오고 그래서 누가 뜯어간 것처럼 물론 천 한 통도 안 온 것 같아요. 근데 그거 제일 웃기는 게 버스 광고를 해봤더라고요. 제가 잊어먹었더니 세상에 여기 있나 없나 모르겠다. 버스에다가 우리 그때 마이애샵이라고 또 인터넷 쇼핑몰이 한번 이렇게 했었잖아요. 세상에 제 슈퍼 이름을 요술슈퍼라고 지어가지고 전 지금도 이메일 아이디가 요술슈퍼예요. 너무 하이리밍 요술슈퍼 같아서 어떻게 그냥 뚝딱 오면 막 물건이 오고 뚝딱 오면 돈이 오고 막 이러니까 어머 요술슈퍼.kr 막 해가지고 돈을 100만 원이나 들여서 관광버스에다가 붙여갖고 돌아다니게 됐다니까요. 저는 한 통도 안 왔어요. 진짜 뭐 편지를 또 막 엄청 써가지고 막 수천 명한테 보냈어요. 로얄 오너 갈 때 종이 큰 거 있죠. 천지보다 더 큰 종이 있었어요. 그 종이를 갖다 놓고 동그라미 이제 사람 이름을 그리고 레그도를 그린 거예요. 그때 레그도를 엄청나게 그린 거예요. 라인별로. 밤 3시까지 레그도를 그리고 전화할 사람, 편지 보낼 사람 있잖아요. 그래서 편지를 보냈는데 막 봉투까지 맞춰가지고 따로 막 봉투까지 맞춰갖고 보냈는데 나중에 읽어보니까 자그마치 3장씩이나 해가지고 뚱뚱하게 보냈으니 그거 누가 읽어봤겠나 싶어. 네. 물론 그거 편지 읽어봐서 감동됐다고 전화 온 사람 한 명도 없었어요. 그런데 콩나물에 물을 주면 물이 다 빠져버려. 빠져버린 물 뭐하러 줘? 안 주면 콩나물이 자라요, 안 자라요? 다 빠지는 것 같지만 신기하게 콩나물이 자라는 거 똑같아요. 내가 한 행동들에서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구체적으로 증빙이 하나도 안 되고 실제로 그렇게 말해준 사람은 없었어. 그런데 결과는 됐잖아요. 어느 구름에 비드는지 알게 뭐예요. 무조건 1%의 가능성만 있다면 모든 방법을 다 해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진짜 이 집중과 몰입했을 때 제가 느낀 어떤 뭐 카타르시스라 할까? 뭐 그런 게 힘든 줄도 몰라요. 이게 힘들다 생각하면 못하겠죠. 미쳐있는데 힘든 줄 알겠어요. 그거 없던 시간이 생겨. 나는 하루를 24시간이 아니라 48시간처럼 사는 것 같았어요. 사람들은 오늘 동사무소 하루 갔다 오는 일로 하루의 일과가 끝나. 저도 동사무소 갈 일 있죠. 은행도 갈 일 있죠. 근데 미리 계획을 다 짜가지고요. 동선을 쫙 만들어서 여기 가는 길에 들르고 여기 가는 길에 들르고 딱딱딱 해갖고 그 다음에 여기 가는 길에 갖다 줘. 하루에 10가지를 해내더라고. 뭐 볼일이 있어요. 그럼 그걸 딱 동선을 그려가지고 아예 그냥 지도를 보고 그냥 탁탁탁 이렇게 그려요.
그리고 남편은 계속 내가 내비쳐주면 옆에 가면 저는 착착착착 막 기다리고 타타닥 돌아오고 진짜 10군데 일로 해봤어요.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남들이 한 달 할 일을 혼자 하고 있는 거잖아요. 되더라니까요. 시간을 아껴야 되니까. 뭐 열정과 힘이 생겨. 여러분, 제가 로얄 오너면 이제 사람들 컨택하면 아주 쉬울 것 같죠? 거기까지 해봤으니까 보여줄 것도 있고 또 이제 뭐 실력도 조금 더 있지 않을까? 아니에요. 지금 말하면은요, 사람들이 안 들어요. 제가 더 돈 버는 게 싫대요. 그렇게 솔직하게 말해주시는 분도 계세요. 진짜로. 너무 착하시죠? 숨기지 않고 말해주는 거? 그리고, 너무 차이가 나기 때문에 하기 싫은 거예요. 네, 이해해요. 오히려 처음에 뭣도 모르고 막 좌충우돌하고 할 때 나도 모르는 그 눈빛 다 틀려도 상관없어. 막 틀린 말을 해도 그 힘이 거기에서 에너지가 나와서 그 사람을 끌어들이는 거예요. 정말이에요. 진짜 신기하더라. 그러니까 그거잖아요. 우리 나이 많이 먹었으니까 얘도 여러 명 나봤으니까 지금 나라고 잘 나냐고. 때가 있다니까요. 그쵸, 그쵸. 예. 네. 그럼 막 성공이 그려지니까 재밌잖아요. 거절이 두렵지가 않아요. 그래, 참새가 내 머리에 똥을 쌌기로서니 죽어버릴 건 아니잖아요. 가서 머리 감으면 되지. 진짜 저는 저희 남편사 그 상사님이 해주신 말이 내 부적이었다니까요. 똥개는 짖어도 기차는 간다. 그 좀 기분 나쁜 일이 있으면 혼자 그래, 똥개는 짖어도 기차는 간다 하면 또 힘이 생겨. 그리고요, 진짜 끌어당기는 힘이 있어요. 한번 해보세요. 7번, 저는 이게 신기했어요. 돕는 손길이 생겨요. 정말 로얄 오너 가려니까 너무 크잖아요. 근데 얼마나 집중을 했는가 어떤 분이 1,000만 원어치를 사줘보더라고. 직원들한테 선물한다고. 그때 홍삼 절편이 있었거든요. 700만 점이 나오더라고. 그런 기적이 일어나요. 해내야 되니까. 앉아있다고 누가 핀 갖다 주냐고. 내가 해야 돼요, 내가. 내가 이게 마음이 아파. 왜냐면, 나는 했는데, 예. 근데 마음 아프다고 내가 대신 해줄 수 있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봐봐요. 병아리가 아래에서 깨 나오려면 그 부리로 막 깨고, 안에서 깨고 나와야 되잖아. 너무 짠하잖아요. 밖에서 깨주면 어때요? 죽어버려요. 그거예요, 그거. 그러니까 그냥, 아유, 저 어떻게 해낼까? 나는 했지만 어떻게 해낼까? 짠한 마음이 있어요. 근데 대신 해주지는 못해요. 그리고 20년 동안 집중하라 그러면 또 할 일이 못 돼. 그때 잠깐, 몇 달씩 잠깐 집중하면 되거든요. 저 초췌한 게 몇 번 집중해갖고 이렇게 누리고 사는 거예요. 근데 언젠가는 집중해야 될 거면 여러분 10년 후에 하실래요? 지금 당장 해보실래요? 그거예요. 지금 당장이 가장 빠른 시간이잖아요. 지금 집중한 걸로 여러분의 앞으로가, 네. 제가 몇 년 전에 집중했던 걸로 지금은 이제 올해는 내가 해보고 싶은 것을 적어봤어요. 이제 다 이뤄버렸잖아요. 옛날에 꿈, 목표, 뭐 드림빌딩 할 때 뭐 해봐야지, 뭐 봐야지 다 이뤄가고 할 게 없더라고. 그래서 올해 2024년에 해보고 싶은 거 적었는데 너무 웃기는 거예요. 1번 남편에게 시간 많이 내주기, 남편하고 밥 많이 먹기, 남편하고 놀러 가기, 남편에게 웃어주기, 남편에게 화내지 않기. 고생 많이 했잖아요, 그동안 가족들이. 근데 어느 날 보니까 늙었어, 우리 남편이 이제. 좀 짠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여보, 올해는 내가 많이 놀아줄게. 그래서 같이 놀기로 했어요. 오늘 또 놀아야 되는데 또 나오려네. 네. 그리고 가족들에게 이제 또 회사에서도 여행 가지만 우리 가족들만의 여행도 또 한번 가보자. 이렇게 소소한 것들을 목표로 쓸 수 있는 게, 왜냐면 명품 가방 사기 이런 거는 목표도 안 돼. 오늘이라도 가서 사버릴 수 있는데 그까지 이렇게 뭔 목표야. 그러니까 사버릴 수 있다 싶으니까 사고 싶지도 않아. 이게 못 가지고 못 산다고 생각할 때가 간절하지, 평장 가면 살 수 있는데 사고 싶지도 않아요. 그래서 별로 없어요. 뭐랑 가 사면 되지. 근데 뭐 바쁘고 뭐 사, 그냥. 네, 필요도 별로 없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이런 어떤 간절함이. 그러니까 몰입하고 집중은 전념하고는 시간차거든요. 전념은 오랜 기간,
좀 평생을 두고 이루고자 하는 그런 삶의 방식이고, 몰입과 집중은 효율적으로 단기간에 처리할 수 있도록. 예. 그러니까 우리가 한 달에 핀이 한 달을 다니니까 한 달씩 집중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게요, 지금은 진짜 여러분, 그 고정관념 버리세요. 몇 달 후에 오너까지는 그래. 몇 달 후에 마스터 간다 할 것 없어요. 이달 당장에 마스터 갈 수 있어요. 맘만 먹으면. 마마르 때가 있잖아요. 세상에 3명만 만나면 마스터예요. 아유, 오늘 또 제가 2층에서 지금 간단하게 너무 이제 쉬워, 홈파티가. 그냥 집에서 쌀 씻어 왔어요. 그리고 하천 사장님이 오다가 돼지고기 한 근 떠갖고 왔어요. 양파 한 개 갖고 오고, 끝! 그래갖고 여기서 냄비 2개 빌려가지고, 멀티돔 체험하면서 옆에다 놓고 밥했어요. 그리고 수육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물 한 방울 안 넣고 양파 위에다 놓고 했는데 너무 맛있잖아. 냄새도 안 나잖아요. 그리고 누룽지, 이제 제가 누룽지 신이 됐거든요. 네, 왕관 누룽지 기가 막히게 돼서 싸줬어요. 남편 갖다 드리라고. 이렇게 포장해서 주고 남편 갖다 드리라고 주고 같이 밥 먹었어요. 그러면 나가서 사 먹으려면 몸에 좋지도 않은 거 사 먹고 시간 버리고, 근데 이 안에서 다 그냥 얘기하면서 자연스럽게 할 일이 많이 할 게 없더라고. 할 필요가 없더라고. 다행히 이분이 셀 뭐라고 하는 것을 비싸게 사셔갖고 너무 쉽게 알아들으셔. 네. 근데 자녀분은 못 사줬대. 너무 비싸서. 근데 우리는 어때요? 그쪽에 하나 살 돈, 내 반만 가져도 우리 세 식구 사버리잖아요. 세 가정 사버리잖아요. 그리고 이제 본인이 있는 거 비교해서 보시라 그랬어요. 우리는 알루미늄 자국이 안 보인다. 우리는 그 엣지공법이 있어서 매끈하잖아요. 근데 자기도 막 만져보더니 어머 거기는 꺼끌꺼끌한데 여기는 되게 매끈하네요. 막 더 좋다고 그러더라고. 이게 국산이고 공동구매 이력이잖아요. 자, 보통 세 가정이잖아요. 엄마, 자녀 둘, 보통 구성이 그렇죠. 엄마, 아빠, 자녀 둘. 그럼 냄비가 최소한 3벌은 있어야 되잖아. 3세트. 셀 뭐라고 하는 데서는 3세트 다 살려면 3천만 원. 아무나 못 사죠. 근데 우리는 780만 원이에요. 많이 다 사줘도. 근데 캐시백이 110만 원 돼요. 670만 원에 세 가정이 살 수 있다면 사겠어요? 못 사겠어요? 알아듣는 할머니 한 사람만 있어도 사요. 그러니까 그런 할머니 셋만 있으면 돼. 저희 소비자 회원분이 목사님이시고 교사 정년퇴직 하신 분이신데 이제 한 벌을 사신 거예요. 그래서 한 2개를 며느리를 줬어요. 근데 공부를 하고 해먹다 보니까 그럴 일이 아니더래. 온 가족이 냄비로 먹고 살아야겠다 해가지고 3세트를 사셨어요.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나더라고. 그럼 그분한테 혜택 다 주고 그런 사람은 3사람, 한 달에 3사람, 하루에 3사람 말고 한 달에 3사람만 나와도 마마르 때 마스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이 마스터 세트인 거예요. 마스터 가라고. 이름값을 시켜야죠. 맞죠? 몇 사람? 알아듣는 3사람. 잘 조금밖에 못 알아들어. 그럼 몇 사람 하면 돼요? 3, 3, 9, 9사람 하면 되죠. 그쵸? 네. 한 사람이 3세트 못 살 수 있죠. 근데 아까 우리 사장님 너무 여유 있었어요. 어차피 다 사게 돼 있대요. 급할 것도 없대요. 먹여주면 집에 가서 생각해보고 다 와서 결국은 사게 돼. 강 크지 않은 사람이 이거 안 살 수 없어요. 그죠? 이걸 어떻게 안 사요? 진짜 조미료 다 버리잖아요. 어떻게 아무것도 안 넣는데 그렇게 맛있지? 근데 이 마마루 때만으로도 마스터 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걸로 사람을 만날 수가 있잖아요. 맨날 제가 전화 받는 게 다른 지역 리더 사장님들이 마마루 때 덕분에 컨택이 잘 된대. 옛날에 강의 들으러 가자, 공부하러 가자 하면 안 온대요. 근데 강의 끝나고 우리 밥 해먹어, 밥 먹으러 가자. 그랬더니 다 따라온다는 거예요. 대전에서 화요일마다 그렇게 하신대요. 끝나고 밥을 한대요. 간단하잖아요. 씻어갖고 와서 그냥 여기서 그냥 하면 되잖아요. 집에서 재료 다 준비해갖고 와버려요. 통에다나 우리 지퍼백에 담아갖고 와요. 그래서 여기서 냄비 빌려가지고 해도 되고 아는 집에 갈 때는 냄비 2개만 갖고 가면 돼요. 딱 2개만 해도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냄비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네. 어저께도 제가 한번 해드렸더니 막 너무 신기했나 봐. 고구마에서 어쩜 그렇게 고기 냄새도 안 나고 맛있죠?
고기는 어쩌면 그렇게 냄새가 하나도 안 나고 맛있죠? 물 한 방울 안 넣었는데 어떻게 됐죠? 10번도 더 얘기하시더라고. 정말 사고 싶다고. 이제 사시겠죠. 네. 그래서 꿈을 갖고 목표 설정하고 집중하고 몰입하고 전념하는 거. 이것을 복제를 해야 되죠. 나만 혼자 해서는 안 될 일이잖아요. 그죠? 복제를 해서 그분들도 성공하고 같이 더불어 성공하는 거. 그랬을 때 패시브 인컴,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내가 더 이상 일하지 않아도 저는 이제 피아노도 배울 거고 기타도 배울 거예요. 그래서 피아노도 목표를 그렇게 잡았어요. 10곡만 외워갖고 치자 쉬운 거. 머리 아프게 이제 그거 뭐 중요하지도 않는데 근데 피아노를 계속 지금까지 갖고 다녔거든요. 타버리면서도 엄마가 사준 그게 생각나서 옛날에 바이엘밖에 안 쳤어요. 못 쳐요. 근데 제일 쉬운 거 뭐 샵이나 플랫 이런 거 없는 거 그냥 동요라도 치다 보면 조금씩 늘겠죠? 그래서 나중에 손주가 생기면 손주에게 동요 쳐주려고. 그러니까 목표가 너무 소박해. 막 뭘 잘 치겠다가 아니니까 동요만 쳐줘도 행복하잖아요. 그 시간 똥당거리는 게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요즘은 또 근데 그것도 유튜브를 또 보고 막 이렇게 해봤어요. 그래서 한 번은 좀 사람한테 좀 배우다가 유튜브로 하려고. 근데 지금 아직 바빠서 선생님을 못 찾았는데 근데 일단은 올해 목표를 세웠으니까 영어 공부를 조금 더 하자. 너무 사업하고는 먼 목표만 세웠죠. 근데 이미 저는 다 했잖아요. 이래도 되죠. 저는 제가 원하는 건 다 해봤기 때문에 이제는 좀 다른 나를 위해서 살아보고 싶어요. 그런 꿈이 현실이 되는 거.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 사람의 마음을 얻는 일이래요. 근데 정말 하이리빙이 그거잖아요. 사람의 마음을 얻는 거. 네. 근데 그게 여러분들이 진짜 간절하면 얻어지더라고. 간절함이 답인 것 같아. 내가 그냥 막 나 돈 많이 벌어볼게 네 나를 위해서 사줘 요게 보이면은 안 해요. 사람들이 엄청 똑똑해요. 그죠? 근데 뭔가 모르게 진지하게 열심히 사는 모습이 보였다든지 뭔가 그런 좋은 마음이 생겼을 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설명을 잘하고 실력 있고 요것만이 다는 아닌 것 같더라고. 네.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을 얻는 거. 근데 마음을 얻는 것도 어려운데 그 마음이 바람 같아. 금방 또 변해요. 그래서 바람 같은 마음이 머물게 하는 일. 이것이 아주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야 이 멤버십이 남아서. 이제 어제는 외국에 가 있는 저희 이제 언니가 카톡으로 보낸 거예요. 뭘 주문을 해주라고. 그러면서 외국 가서 살면서 제일 불편한 게 하이리빙 물건을 바로바로 못 사는 게 제일 불편하대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믿을 만한 사이트에 속해 있다는 게 너무 행복했대요. 안전했잖아요. 우리가 뭘 알아서 옥시크린에 그 뭐죠? 그런 거를 알 수 있으면 또 뭐냐 라돈이 뭔지 그 다음에 그 뭐죠? 미꾸라지 막 죽어버리는 거 환경 호르몬 그 뭐죠? 화장품에 들어있는 거 파라벤 우리가 어떻게 알아서 파라벤이 들어있는 거 안 들어있는 거 골라서 쓸 실력이 없잖아요. 근데 우리가 안 해도 돼. 전문가 하이리빙에서 다 검증해가지고 좋다는 것만 내주잖아요. 그럼 우리는 편하게 쓰기만 하면 되잖아요. 나도 모르게 안전했죠. 저 이거 안 했으면 메디안 치약 싸게 판다고 그러면 가서 사서 쏟겠죠. 근데 나중에 그 치약도 엄청 문제 있었잖아요. 근데 우리는 죽으라고 하이리빙에 닥터 브라이트만 쓰고 있었는데 다 검증해서 왔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나와 내 가족이 안전했어요. 하이리빙이라는 사이트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돈 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가족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일이라면 이게 엄청 가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알려주면 좋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언니가 그러는 거예요. 저기 오징어 말린 거랑 그놈으로 또 사촌 동생이 하니까 믿을만하게 거기서 구입을 했고, 김치도 엄청 자기가 좋아하는 믿을만하는 권사님한테 그거는 했고,
나머지 생필품은 전부 하이리빙에서 사서 쓸 수 있어서 시간 전략도 있고 너무 좋았는데 외국 가면서 하이리빙 화장지까지 신나게 싣고 갔어요. 열대지방 가면서 멀티돔까지 갖고 갔어요. 온우 3개하고 심온우 3개하고. 그랬는데 멀티돔을 너무너무 잘 쓴다는 거예요. 열대지방이라고 덥기만 하세요. 내부는 추워요. 에어컨 때문에. 근데 그 에어컨 켜고 그 안에 있으면 너무 좋대요. 근데 화장지랑 몽땅 싣고 갔는데 화장지가 다 떨어져 버렸대. 근데 그거를 이제 부피가 커서 보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아쉬워서 할 수 없이 다 떨어져 갖고 그냥 동네 슈퍼 가서 사왔는데, 그래서 이번에 이제 뭘 사달라 하나 봤더니 화장품 지금 4+1 처음으로 하잖아요. 그 영양크림, 우리 그 타임리스 크림 처음으로 하는 행사예요. 그럼 한 개 한 8만 원 돈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게 올해 그 추석 때 한정해서, 아니, 올해 설 때 한정해서 하는 것 같은데, 저도 그 화장품 정말 좋아하거든요. 타임리스 크림 그거밖에 안 발라요. 저는 이것저것 여러 가지 못 발라요. 성질도 급하고 머리도 안 이어지니까 그냥 그 스킨 같은 거 하나 바르고 그것만 듬뿍 바르고 끝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뭐죠? 얼굴 하얘지는 거, 비비크림 같은 거, 리커버리 크림이나 또 하나 있잖아. 그냥 화장한다고 하면 뭐죠 이름이? 이름도 몰라요. 그냥 화장한다고 하면 그거 하나 바르고 립스틱 바르면 끝이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써요. 아들도 쓰고. 그래서 저도 이제 언니 말 듣고 4+1을 사는데 그거하고 또 이제 건강보조식품, 뭐 봄뷰티하고 키토 올리고당하고 뭐하고 또 키토하고 뭐더라 유산균인가를 2개씩 묶어서 파는 게 또 싸고 좋대요. 그게 이번에 또 하는 행사래요. 그거하고 여성들 쓰는 페미니 워시, 예, 그걸 기다렸는데 이번에 나왔다고 그거하고 쭉 저한테 오늘 주문해 주라고. 그래서 놔두면 사이가 올 때 그걸 들고 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104만 5천 원어치더라고. 더 살 게 있는데 그거는 왔을 때 사갖고 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봐봐요. 한 사람이 자기 집 그냥 자기 쓰는 것만. 근데 애들이 또 생식을 너무 잘 먹어갖고 쌍둥이 애들이 생식도 사가야 하는데 그거는 이제 딸이 또 사서 남편한테 보내면 또 딸이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면 언니하고 딸하고 한 200만 원어치 사불잖아요. 그런 소비자 몇 명만 있어도 하이패밀리예요. 이해 가시죠? 이게 사업도 아닌 것 같이 사업인 거예요. 근데 이게 부단히 교육이 되어 있고 신뢰가 있고 이것이 좋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죠. 우리가 한번 팔아치우고 말고 냅두면은 그런 진성, 예, 로열티 강한, 뭐죠? 충성도 강한 소비자는 안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업자이기 전에 소비자잖아요. 나부터. 그쵸? 저도 아들이 한 번씩 오면은 진짜 여행 가방에 하나 가득 하이리빙 제품 실어 가거든요. 그냥 화장품부터 건강보조식품부터 심지어 세제까지 다 들고 가고 싶어요. 그날은 세제 안 좋다고. 그래갖고 막 지난번엔 세탁 전처리제까지 넣는데 무게가 오버돼서 내가 갖다 주면 하고 세탁 전처리제 액체라 흐를까봐 제가 뺐는데 그냥 네. 그런 소비자들을 만들어내면 되거든요. 그래서 집중하고 몰입하는데 언젠가는 해야 돼. 그 언젠가 시기를 정하는 거는 여러분인데 저는 그거를 빨리 당겨서 뒤에 누리라는 거예요. 지금 어중간하게 누리지도 못하고 이것도 저것도 아닐 바에야 그죠? 지금 그냥 죽자사자 해가지고 저같이 이제 나중에 몇 년 후에는 기타 배운다. 얼마나 좋아요. 진짜 한량 같잖아요. 네.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다. 암만 생각해봐도 제가 참 성실하게 했던 것 같아요. 머리가 별로 안 좋으니까 그냥 그러니까 저희 남편은 따다닥 분석해보고 무슨 일이든지 안 이겨내면 끝이에요. 근데 저의 특징이 뭐냐면 머리가 안 좋으니까 나를 잘 못 믿어. 내가 이렇게 분석한 게 맞나 안 맞나를 모르겠어. 근데 또 해보고 또 해보고 옆에서 비웃어요. 안 되는 걸 왜 계속 하고 있냐고. 근데 진짜 신기해요. 안 되는 방법인데 계속 해보잖아요. 어느 순간 돼요. 제가 그런 경험이 많아요. 정말 안 된다고 남들이 다 그러는데 해보니까 되는 거. 이거 봐, 이거 나왔네. 제가 이렇게 버스에다가 붙여갖고 다녔네요. 세상에나. 진짜.
추억이었어요. 그리고 끈기는 중요하죠. 예, 끈기만이 전능하다. 예, 요즘은 재밌게 아들하고 같이 외국인, 아니, 저기, 뭐야, 되게 재밌는 기부하는 곳이 있더라고요. 대개는 월드비전 이런 데는 기부하고 끝나는데 여기는 키바라는 곳인데 돈을 기부하는 게 아니라 빌려주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이 막 갚아. 돈 벌어갖고. 그러면은 나는 나대로 또 추가로 기부하고 그 갚은 돈 어차피 내 돈 아니니까 또 기부를 해. 또 빌려줘. 와, 너무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팀으로 하길래 하이디빙 팀을 만들었어요. 아들하고 저밖에 없어요, 멤버는. 근데 너무 웃기는 게 깜빡 잊어버리고 그냥 한국 팀으로 들어가 버려. 우린 이게 쌓아지는 게 재밌는데, 막 늘어나는 게 재밌는데, 아이고 깜빡하고 우리 쪽에 안 해가지고 또 저기 코리아 팀으로 들어갔네 이제 그러는데 그냥 그 대화를 한다는 게 재밌더라고. 지금 훨씬 많은데 미처 업그레이드를 못 해왔네. 네. 근데 여기서 보면은 그 사람들이 내가 뭐 혼자서 애를 키우니까 1,000만 원이 필요해요. 그럼 이걸 가지고 뭐 염소를 몇 마리 사서 키워서 먹고 살게요. 이제 이런 거 올려요. 그럼 그걸 보고 각 세계에서 내가 이제 거기서 골라가지고 그럼 사람들이 십시일반 돈이 모이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이제 그걸로 해갖고 진짜 갚더라고요. 조금씩 조금씩 갚아. 네. 얼마나 좋아요. 그냥 주는 거 말고 오히려 좋은 것 같아. 그럼 그 돈으로 필요한 사람에게 또 빌려주고 이런 거 이제 이게 뭐 별건 아닌데 제가 이걸 왜 넣냐면 엄마하고 아들, 엄마는 늙어가요. 아들은 젊어요. 대화가 안 되잖아요. 보통에는. 근데 이런 좀 이야기를 공유할 수 있는 엄마가 됐다는 게 좋아서, 예, 그래서 제가 올려봤어요.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고 실망하지 마세요. 전 생각대로 했으면 오늘날 이런 결과 못해요. 왜냐면 아는 게 있어야 뭘 해야지 생각이 커지지. 내가 알고 있는 세상은 이거밖에 아닌데, 하이리빙 오니까 나도 모르는 큰 세상이 저에게 왔거든요. 네, 2024년, 네, 갑진년, 네, 값지게 살아서 성령의 기운을 받아서 여러분들 원하시는 목표, 네, 꼭 다 이루시기 바라고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